두 번째 레슨 31번부터. 자, 여기 보면 have 플러스 pp 왜 답이에요? 분명히 have 플러스 pp라는 건 어법이 있어 없어? 있지? 무슨 어법인지 몰라도 돼 지금. have 플러스 ing는 배운 적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어법이야. 그러니까 여기 have you've니까 have pp가 돼야 잊었다. have ing 없다고요. be 플러스 ing는 있지만 have ing는 없다고. 근데 자꾸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서 틀려버립니다.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어. 뭐 딱 보고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아까 배운 거야. 야생 들깨인데 이게 분사로 꾸며야 되거든. 이것도 pp고 이것도 pp야. find 찾다 있지. 얘는 과거형 found, pp형 found야. 자, 공부 다 돼 있어? found가 원형인 게 있어. 세빈아 무슨 뜻이야? found 원형. find의 과거 말고. 민서 뭐야? 눈이 마주쳐 버렸어. found가 뭐야? 맨날 파운데이션 화장을 하면서 파운드를 물어봤대. 파운데이션이 뭐야? 기초지. 기초를 세우는 화장이 파운데이션. 그 위에 색조를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파운드는 설립하다, 기초를 세우다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재단을 설립하지.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이 재단이라는 뜻도 있어. 재단 알아? 재단?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하는 단체. 그걸 파운데이션이라고. 응? 화장품으로 기억합니다. 파운드. 그럼 이게 원형이니까 과거형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founded야. 과거형도 founded.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둘 다 pp야. 뜻이 다른 거지. 자, 그러면 공통점이 pp니까 야생 개가 발견하니 발견되니. 발견되는 게 맞지. 설립된 개는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뭐다? founded. ed니까 pp, ed 붙은 pp니까 pp 적어야지. 딱 쓰고 나면 틀린다. 오케이? 두 번째, 캥거루. 캥거루가 무슨 뜻이야? 캥거루의 뜻이 뭐야? 이거 동화책에서 안 읽었어? 캥거루는 그 호주 원주민들, 애버리진, 호주 원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봤는데도 이름을 못 정한 동물이었어. 영국인들이 호주에 처음 와가지고 원주민한테 물어봤어. 저 동물 뭐냐? 그랬더니 호주 원주민 말로 모르는데요? 그게 캥거루야. 모른다가 그 원주민 말이. 그래서 캥거루 했지만 실제로 원주민들도 이름을 안 정했더래요. 캥거루의 뜻이 모른다. 원주민 말. 그래서 이상한 이름이 붙은 거야. 캥거루. 캥거루 알 테니까. 캥거루가 왈라비를 부르겠냐? 왈라비라고 불리워지겠냐? 왈라비 들어본 적 있어? 조그만 캥거루? 그럼 이 캥거루가, 작은 캥거루가 왈라비를 불리워져. 그러면서 이디 불리워진다. 아니 선생님, 뒤에 을르리 오면 능동이라면서요. 야, 이거 을르로 번역됐어 지금. 어떻게 번역해? 자연스럽게 해봐. 왈라비를 부르는 캥거루가 아니고 왈라비라고 불리워지는 이지. 그래서 내가 뒤에 명사가 능동이 아니고 을르리 능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을르로 번역이 돼야 능동이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he called, call 썼으니까 called me 바보. 바보 명사지. 이거 수동태 만들어. I was called 하고 원래는 전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by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격 보호를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명사를 붙이게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수동태인데도 을룰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이 돼? 명사가 같지만 나는 바보라고 뭐 된다? 불려진다. 그래서 내가 능동 뒤에는 을룰이라고 그랬지. 이걸 내가 명사라고 안 하고 을룰이라고 정해준 이유가 그거야. 명사가 나와도 을룰이라고 번역이 안 되면 수동이야.
알겠어?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수동은 뒤에 능동은 을을이 오고 수동은 전명구나 부사나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근데 명사가 띄고 왔잖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명사가 와도 이 명사가 을을이 아니고 뭐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 수동이 맞는 거야. 오케이? 능동일 때는 오로지 을을일 때만. 지금도 꼭 까먹어도 자꾸 얘기할게. 그럼 이건 또 뭐야? 어차피 이걸 꾸미는 거지? 그럼 아까 똑같은 제목 달면 뭐야? 분사가 누구 꾸미는 거야?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배웠어? 캥거루가 부르니 캥거루를 부르니 캥거루를 왈라비라고 부르지? 을을이면 뭐라고 했어? 얘가 하는 게 아니고 얘를 하는 거면 PP라고 했잖아. 생각을 자꾸 정리해야 돼. 34번. popular이티는 셀 수 없으니까 멋지로 꾸미는 게 맞거든. 맞거든?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댄 있지. 댄 있으면 무슨 급 써야 돼? 그래서 요거 답이 좀 잘못 체크됐어. 이게 답이야. 하여튼 앞으로 댄 나오면 무슨 급? 비유.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as도 배웠지. 그럼 뒤에 댄이 아니고 as가 나오면 무슨 급이야? 원급. 이 문제 고3 때도 나와. 그래서 뒤에 than이 있으면 비교급, as가 있으면 원급.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낼 수도 있어. 앞에 비교급 써놓고 여기 than이냐 as냐 이렇게도 나와. 오케이? 자, 그 다음 35번 C 보다. 아주 쉽네. that하고 which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뒷문장이 불완전해도 되지. 차이점은 뭐야? 얘는 무조건 불완전하고 얘는 어때? 완전할 수도 있지. 근데 뒤에 보니까 is부터 시작했으면 어때? 불완전하지. 불완전하지. 불완전할 때 지금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선택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 위치가 아까 관계대명사 말고 뭘로 쓰인다고 했어? 의문사면 설명이 돼. 그래서 어떤 것이 세계 챔피언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 위치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선행사가 없으면 의문사. 그래서 가볍게 의문사 위치. 대신에 that은 의문사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아니 that이 맞으려면 뒷문장이 어때야 되고? 불완전한데 that이 맞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 근데 위치는 왜 선행사가 없어도 설명이 돼? that하고 다르게 의문사도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논리적으로. 그 다음 이건 패스. each나 every는 뒤에 모은다. 늘 배웠던 거지? 그래서 그냥 딱 보자마자 each니까 게임 적어야지. each는 애들이 많이 안 틀리는데 every 많이 틀려. every가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모든이니까 복수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야. all은 복수야. every는 단수. 자, 이거는 딱 보면 얘네가 풀이법을 내가 설명 안 해도 얘기해야지. how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how하고 what은 의문사로 쓰이든 관계사로 쓰이든 극명한 차이가 있어. 이건 바로 뒷문장 어떤 걸 봐요? 완전 불완전으로 보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how, when, where, why는 완전해야 되고 what, which, who는 불완전해야 되지? 의문사든 관계사든 간에 about으로 끝나면 불완전하잖아. 그치? 그럼 뭐 써야 돼? what 써야지. 여기 근데 만약에 이게 있었어. 그럼 누구 골라? how 골라야 돼. 목적어까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정리 안 쓰게 해볼까? what이나 which나 who나 이런 것들은 뒤에가 어떤 걸로 쓰이든 불완전해야 돼. 네 가지. 내 말이 where, when, how, why는 어떤 식으로든 뒤에가 완전해야 돼.
자, 이건 뭐 아까랑 비슷한데 비교구 문제도 아니고 복수니까 누구? many. 중학생들 배우는 거지. 셀 수 없는 거 불가산 명사라고 하는데 그때 많을 때는 much. 셀 수 있는 건 many. 됐나? 셀 수 있는 것 없는 거 따지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a lot of. 셀 수 있을 때 없을 때 다 써. 바꿔도 되겠지? lots of도 있어. 고딩들이 알아야 되는 건 plenty of라는 표현도 있어. 이게 많은 거야. 많은. 다은아, 올라오고 셀 수 있을 때 써, 없을 때 써? 올라오고 셀 수 있을 때 없을 때. 방금 얘기했는데 둘 다. 라치 오브는 셀 수 있을 때 써. 둘 다. 플랜티 오브 셀 수 있을 때 없을 때. 둘 다. 매니는 셀 수 있을 때. 머치는 셀 수 없을 때. 야, 세빈이가 답답하지 지금 대신해서 대답을 가르쳐. 자, 그 다음 이건 그냥 넘어갈게. in order to 관여 구문으로 외웠지? 뭐뭐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in order는 생략해도 되고 동의 하나 써줄게. so as to도 똑같은 뜻이야. so as to. 쉬고 넘어가고 40번. 이거는 전혀 다른 품사인데 most하고 almost는 전혀 다른 품사인데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 자, most는 형용사로 명사 꾸밉니다. most는 뒤에 명사가 와서 대부분의 이런 뜻이에요. almost는 이 품사 자체가 부사야. 그 뜻이 거의 이런 뜻이야. 동사 꾸며야 돼. almost. 그럼 여기 보니까 회사들을 꾸며야 되거든. 거의 회사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거든. 그래서 most가 답이 되는 거야. almost는 그럼 언제 쓰느냐? The car, 그 자동차가 almost hit me. 그 자동차가 거의 나를 뭐 할 뻔했다? 칠 뻔했다. 치였어 안 치였어? 안 친 거야. 칠 뻔 한 거지 안 친 거야. 자, 41번. 빨리빨리 넘어가. 요거 별표 칠 건데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줘요. 5가 전치사잖아. 근데 우리 뒤에다가 발달시키다를 쓰고 싶어.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지금 앞에서 계속 떠드는 거지. 4는 전치사니까 뒤에 뭐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지. 동명사니까 되겠지. 근데 공교롭게도 develop는 이런 명사가 있어. 뜻이 다르지도 않아. 그럼 이거 써도 돼 안 돼? 되지?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게 준동사잖아. 얘는 그냥 명사잖아. 그럼 이게 그것 을이거든. 그럼 목적어도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야? 전치사 때문에 명사지만 동시에 준동사니까 동사로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얘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누가 답이야? ing가 답이야. 왜냐하면 얘는 이거에 맞출 수는 있는데 얘를 가질 수는 없거든. 얘는 오로지 명사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다시 말하면 얘는 명사인 동시에 동사의 성질도 띠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얘는 오로지 뭐야? 명사밖에 안 돼. 그래서 뒤에 이 목적어가 있으면 얘를 쓸 수가 없어. 요게 수능 29번에 굉장히 많이 나온 패턴 중에 하나야.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겠어? ing 붙여서 동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무슨 형이 있는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analyze.
애널라이즈 분석하던데 애널리시스는 분석이라는 명사야. 그래서 이것만 보면 둘 다 맞다니까. 둘 다 명사고 동명사니까.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뭐가 있어? 그것을 분석하다에 을을이 있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니? 구성. 영어는 뭐야? organize가 있고 organization이 있지. 그것도 똑같아.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쉬운 것도 있어. move 있지. moving도 있고 명사는 뭐 있어? movement 있지. 그런 게 나와 시험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봤지만 니네가 단어를 외우다가 명사형도 따로 있는 동사를 보면 이게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구나 판단을 했다가 만나게 되면 반갑다 너 내가 조져주겠어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게 아까 처음에 내가 특강 시작할 때 문제를 파악하는 힘이야. 그걸 알면 거기다 단어만 추가됐을 때는 니네가 영어 실력이 절대 허접해지지 않아. 물론 이제 이 특강을 벗어나서 더 어려운 부분은 해석하고 문해력을 갖추는 부분이 더 어려워. 사실 지금 고3들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 문법은 거의 안 배워. 걔네들은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 이 주제가 이거니까 여기서 반전을 거두어서 결국은 화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라는 얘기인가요? 아 맞네요. 그럼 주제가 3번이요. 그거 한다고 3학년들은. 그러니까 3학년 영어는 EBS 교재하고 수능 영어 지금 정시반이거든 얘들. 걔네들은 지금 한 문제밖에 없는 문법은 신경 안 쓰고 니네처럼 1, 2학년 때 다 문법 그 나오는 거 패턴은 끝냈어. 나머지 다 문해력. 근데 요즘 애들이 왜 문해력이 안 돼? 책을 안 봐. 근데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책을 안 봐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책을 안 봐서 쌤이 뭐라 하나 보다.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이케아 가구 설명서만 봐도 독서야. 너네 저기 아이폰이나 뭐야 이거? 에어팟 사면 거기 설명서 있지. 접혀가지고 그 설명서 읽는 것도 독서야. 니네 그런 설명서에 해당하는 지문이 국어에 비문학으로 나오는 거야. 비문학에서 그런 문제 본 적 있어? 어떤 공장의 구조나 시스템 작동 방식을 어렵게 설명한 비문학 있지? 그래서 니네 닥치는 대로 읽으라는 거야. 엄마가 야 다원이 집에 가면 책꽂이 있어? 책꽂이 벽 한 면에 책 가족들이 읽는 책들 꼽혀있는 책꽂이 있어? 그럼 내 책, 네 책 가리지 말고 거기서 엄마가 아빠가 보는 책이라도 뭐 지영이 딱 보니까 아빠가 주식에 관심 있어서 주식 투자 잘하기 이런 책이 있어. 그냥 보는 거야. 내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채취할 수 있나 없나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문해력이 좋아져. 근데 이제 이따가 내가 얘기하겠지만 책 안 읽는 애들은 방학 동안에 책 읽어야지 하다가 개학 이틀 전에 고등학생 필독서가 뭐지? 막 찾아. 그리고 끝내. 안 읽어. 좋은 책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안 읽는다. 대신에 만화책을 보죠. 만화책이 왜 안 좋은지 아는 사람? 우리가 글을 읽으면 상상하고 의미가 뭔지 분석하려고 뇌가 돌아가잖아. 그 작용을 막는 게 글이냐. 그러니까 픽스드 된다 그래. 자유롭고 창의롭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네. 그림 딱 보면 이거 딱 픽스 돼버려. 그래서 다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글자만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빼앗긴 조국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거기 옆에 여자가 남자 보면서 하트를 날리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 님이 조국이라는 생각을 못해.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가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만화책은 글자마다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화책이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정서상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문해력에는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만화책이라는 게. 그래서 재미없지만 글을 읽어야 돼. 글. 그 글이 하다못해 집에서 쓰는 샴푸 뒷면에 성분 설명서라도 읽어야 돼. 잔소리를 또 하고 말았네. 뭐라 하지 마. 직업이니까. 자, and나 but나 5월 뒤에서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100% 무슨 구조다? 병렬 구조. 아마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벌써 어법 문제로 병렬을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 보니까 and야. 그럼 우리는 이게 누구랑 병렬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동사 원형이 두 개나 컴마로 이어졌어. 그지? 앞에는 누가 있었어? to가 있었지? 그럼 이게 1번, 2번 우리가 세 개 나열할 때 꼭 컴마 찍고 1번 컴마, 2번 컴마, and 3번을 쓰잖아. 그래서 똑같이 to 원형, and to 원형 이렇게 맞춰줘야 돼. 왜? and 있으면 무조건 병렬이라고 했으니까. 43번 얼로 그럼 딱 떠오르는 문장 구조 뭐야? 얼로 그럼 딱 떠오르는 거. 뭐 그래. 내가 이런 답변이 나오게 하려고 방학 때부터 계속 떠든 거야. 지금까지 수업해봐도 allow 나오면 물론 allow for라는 게 바로 지어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있어. 근데 대부분 얘네 책에 보면은 주어, allow, 목, to로 나와서 뜻이 뭐야? 주어는 이놈한테 이거 하도록 허락하다. 즉 타개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나한테 화장실 가라고 허락하신다. 이거 구문이야. 자, 이거 목적어라고 썼지. 그럼 이게 타동사 목적어지. 목적어 표시했잖아.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수동태라고 하지. 그럼 당연히 얘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 be allowed로 바뀌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원래는 중학교 때 배울 땐 뒤에다가 by 어쩌고로 쓴다고 배웠어. 그 앞서서 얘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내가 무슨 패턴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얘네 주어, 동사, 목, to는 이제 익숙하지? 이게 익숙한 만큼 주어, be, pp, 목적어 나갔으니까 to v 요것도 익숙해져야 돼. 그럼 이건 주어가 하라고 시킨 거고 이건 수동태니까 주어가 하라는 요청을 받은 거지. 그럼 바로 영작해봐. 요청하다가 require라고 하면 나 공부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 I was required 뒤에 어떻게 써요 선생님? To study English 이러면 되는 거야. 생활영어로. 오케이? 그래서 그 패턴에 익숙한 사람은 여기 not은 있지만 be 이게 만약에 능동이면 이거 능동이잖아? 진행형으로 능동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이게 맞으면 목적어 나오고 to가 나와야 돼.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럼 해석 안 해봐도 이게 나와야 be allowed to be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이 패턴이 익숙한 자들은 그냥 풀어낸다고. 알겠어? 오, 민서 우리 동글동글해가지고 잘 됐네. 동그란 눈을 해봐. 고등어. 동그란 눈. 그 노래 알아? 자, 그 다음에 관용 표현. 뜻 다 알고 있어? Look, forward, to, ing. 뭔 뜻이었더라? 끝나? 뭐뭐 하기를 이런 표현도 아직 국어 시간에 나올 수 있어. 그냥 고대가 아니고 학수고대란 말 들어본 적 있어? 학수고대. 어떻게 윤지 방학 때 어디 놀러 가나? 가족끼리? 언제 가? 15일 어디로 가? 일본. 와, 윤지는 그날을 뭐 하고 있어?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아까 우리 used to 배운 거 기억나? 이거 ing 쓴다는 건 얘가 뭐란 얘기야? 그렇지.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 써야 돼? 그럼 ing 말고 그냥 명사 써도 돼, 안 돼?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냥 맨날 그럴 때 look forward to ing 근데 해석 딱 보니까 I'm looking forward to summer vacation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맞잖아. summer vacation 명사니까 거기다가 또 ing 외웠다가 summering vacation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명사가 맞는데 동작이 나오면 동명사로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애들은 하도 투부정사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하고 싶어 한다? 투 원형을 쓰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자주 나와 애들한테.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익숙하다에 be used to ing도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거지.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감을 익혀야 돼. 아, 이 문제 출제위원들은 이런 걸 자주 내는구나. 딱
바꿨었을 때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것들. 그럼 반대로 바꿨어도 별로 상관없는 것. 문제로 잘 안 나오지. 그래서 내 뒤에 동명사만 취해야 거 인조이 아까 배웠지. 근데 like나 love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거든. start나 begin도 동명사, 투부정사 다 오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면 start나 begin 뒤에 투부정사냐 ing나 문자는 잘 안 나와. 어? 뜻이 달라지는 것도 stop 배운 적 있어? stop ing는 뭐 하는 걸 멈추다. stop는 하려고 멈추다지. 그거 잘못 쓰면 뜻이 완전 바뀌잖아. 아, 이 문법은 그 어려운 문법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잘못 썼을 때 완전히 뜻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아까 used to 시리즈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비중이 큰 거야. 땡데르댕댕 댕댕 데그데그댕댕 댕댕 빠람 빠람. 무슨 영화 주제곡? 007 알아? 007 시리즈? 거기 남자 주인공이 제임스 본드야. 쌍컴마 지워버리고 동격일 테니까 수일치 끝. 제임스 본드 한 사람이잖아. 46번 다시 분사의 수식 문제야. follow는 동사지. 나쁜 놈들을 어떤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이 그를 뭐하는? 따르는 해야지. 쫓아다니는 해야지. 동사는 명사 못 꾸민다니까. 그래서 명사 꾸미는 형용사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쓴 거야. 오케이? 근데 왜 followed가 아니고 following을 썼느냐? 이 나쁜 놈들이 그를 뭐하니까? 따라다니니까. 나쁜 놈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됐냐? 자, 그 다음 47번 chase 뜬 거야. 쫓다야. 쫓다. 추격하다. 쫓다. 어디다 쓸까? 대표적인 분사 구문의 능수 문제라고 했었지? 풀이법도 적는다. 주절의 주어가 하면 ing, 주절의 주어를 어떻게 한 거면 pp. 그리고 얘는 능동이다 보니까 뒤에 타동사면 을을이 오고 pp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부사나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갈리는 거지? 체이즈가 내가 쫓다라 그래. 쫓아가다라고 그랬어. 누구를 쫓아가다야? 주절의 주어는 우리 지금 오늘 수업에 참가하는 나승원이 영어로 스쿼드지. 스쿼드가 뭡니까? 오징어. 자, 그래서 승원이한테 이따 오면 스퀴드. 승원이 집에 초상이 났대. 그래서 뭔데? 청일점이 오늘 빠졌네. 자, 오징어가 쫓니? 오징어를 쫓니? 모르겠어. 오징어가 쫓을 수도 있고 오징어를 쫓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나왔어? 전명어 나왔지? 그럼 오징어를 쫓는 거구나. 누가 쫓아? 크고 배고픈 물고기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누가? 얘를 쫓아가는 거지. 얘네들이. 즉 얘가 쫓김을 당할 때 오징어는 클라우드 오브 다크 플로이드가 뭐였어? 클라우드 구름이고 플로이드 용액이니까 먹물이 영어로 클라우드 오브 플로이드야. 자, 그 다음 48번 저거 되지? 뭐 여러 번 썼잖아. 요게 끊기의 묘미인데 be suitable to 듣기에 적절하다요. 근데 누가 듣는지가 없다고. 그래서 이 듣는 게 누구다라는 걸 표시하고 싶어서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초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초보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듣기에 어떻다? 적합하다.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알면 해석이 좀 더 편하지.
그러니까 너네는 앞으로 공부할 때 해석을 할 때는 to 앞에 for 목적격이 있으면 바로 의미상 주어를 먼저 의심해보고 해석을 해요. for 목적격이 to be 하다 이런 식으로. 49번. 이거 유명한 문제인데 기억들 나니? number of children. 그럼 이거 is야 아야? 아. 이때 얘는 형용사로 많은이고 많은 아이들이 주어요. 그래서 뒤에 맞추어서 R로 적어야 돼. 근데 내가 더 넘버 오브는 뭐라? 이 도표에 많이 나오는데 더 넘버 오브 children은 아이들의 뭐야? 수야 수. 뭐뭇의 수라는 뜻이야. 뜻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거는 뒤에 복수가 뭐가 나오든 항상 넘버가 주어기 때문에 S가 안 붙었지? 그래서 얘는 is가 된다. 요거 한 끗 차이야. 어냐 더냐의 차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이 복수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리스닝 테스트가 듣기 테스트예요. 복수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많은 듣기 테스트들이냐 아니면 듣기 테스트들의 숫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문제의 풀이의 관건은 컨테인이 동사야. 여기에 뭐가 안 붙었는지. 그럼 무슨 취급했다는 거야? 그럼 복수 취급하려면 누굴 써야 돼? A number. 이게 논리야. 그래서 내가 특강 시작하면서 처음에 왠지 이거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 가급적. 아예 달달 외워서 맨날 보던 게 아니면 이건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답이 이걸 수밖에 없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거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50번. 너무 빠른가? 안 빠르지? 세빈 안 빠르지? 뭐 안 빠르다고 해야지. 선생님 대놓고 물어보는데 빨라요 그럴 순 없잖아. 애들이 예의가 있어서 싸가지가 있어가지고 다들 싸가지 있고 착하잖아. 아유 이런지 귀여워라. 너 그 표정 자주 좀 지워줘. 매력적이야. 윤나도 생글생글 웃으니까 예쁘네. 야 여기 결석 자주 하는 그 남학생들 뺄 테니까 애들 데리고 와. 진짜로 출석률 낮은 놈들 밀어내고 자리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 너네가 신입생 데려오면 이동시킬 거야. 응? 친구 중에 여학생들 이렇게 공부에 의욕 있는 애들 있으면 상담 보라고. 결석률 높은 놈들 다 빼버려. 나수면 위험하고 박은찬 안태영 시리즈도 위험해 지금. 경고 다 날렸어. 자꾸 이렇게 빠지면 지금 대기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바꿔버린다고 했어. 데리고 와. 가연이는 뭐 개인 사정이 좀 있고 그럴 때 못 듣는 거야. 야, 이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게 있어, 그치? 감 좋은 애들은 선생님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 앞에 오면은 된 못 쓴다고 했으니까 위치 아니에요? 그렇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조건. 이게 맞으면 뒷문장 어때요? 보니까 이렇게 돼. 물어볼게. 이러면 안 되지. 위치 안 되지. 이러면 되는 거야. 그거 정리할게. 관계 대명사만 있으면 뒷문장은 어떻다? 불완전해야 돼. 그래서 요게 없어지면 위치는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서 안 되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오히려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해야 돼. 이게 이 문제야. 이거면 불완전인데 이거니까 이거 써도 되지. 완전할 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뭐라고? 관계 부사거든. 이 둘을 합친 게. 그래서 뒤에는 완전해야 돼. 아까 관계부사 네 가지 뭐라 그랬어? Where, when, how, why. 완전한 자. 하나만 물어보고 다음 문제. 요 on 일로 가도 돼, 안 돼? 되지? 그리고 니네 시험 공부하면서 be based on 배웠어? 그리고 그 on이 앞으로 간 거라고 사실 지금. 응? 원래는 questions are based on 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 왔을 때 선행사가 누구야? on conversations. 자, 51번.
끊기 노름이야 이거. 끊어볼게. the way 안 걸어도 되지. way people 넘어가기 이상하지. 그럼 니네가 배운 문법 중에서 설명해봐. 넘어가기 이상해. 가로칠 건데 어떤 어법을 적용시켜야 넘어갈 수 있어? 관계 부사 정도가 되겠지. 그지? the way랑 뭘 같이 못 쓰니까. 그럼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오면 맞네. 완전한지 보자. 사람들이 그리트는 인사하다. 서로서로에게 인사하다. each other는 명사로 목적으로 쓸 수 있어. 서로서로에게라고 해석을 해도 목적어가 돼. 완전한 절 맞네. 지금 뒤에 나왔는데요. when부터 무슨 절? 부사절. 그들이 만났다 처음으로. 근데 이게 동사란 말이야.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만났다가 있는데 또 동사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준 거지. 그럼 남는 주어는 얘잖아. 해석해봐.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사람들이 인사하는 무엇은? 그럼 다 나왔네. 이거 결국은 세그먼트를 잘 해서 풀어야 되는 수일치 문제야. 그럼 주어가 누구야? the way잖아. people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vary, 다양하다라는 동사에 s가 붙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 주어가 3인칭 다수의 현장에서는 동사에 s를 붙인다 다 배웠어. 근데 관계부사 개념도 없고 세그먼트도 할 줄 모르면 그 쉬운 문제를 틀게 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문제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영어 문법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 문법만 가지고도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끊기 노름이라는 선배님들의 말씀도 계셔. 영어 공부 쉽냐? 그랬더니 뭐 어차피 다 끊기 노름이죠. 잘 끊을 줄 알아야 돼. 자, 다른 거. 얘네 other는 뜻이 뭐야? other. 다른 것이야, 다른이야. 다른이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할 때는 other things라고 써요. 근데 이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합치면 others. 우리 그러잖아. 다른 색깔들 그럼 other colors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다른 것들 others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자. 해석 짧으니까. 어떤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bow합니다. bow 뭐냐? 활이지 활. 활이 어떻게 생겼어? 휘어져 있지. 그래서 안녕 이런 인사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bow야. 활은 bow라고 하는데 저 똑같은 단어를 인사하다라고 읽을 때는 bow.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마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이 attention bow 이랬을 텐데 그게 이거야. 허리를 숙여 인사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러면 안 되지. 원래는 뭐야? 다른 무엇에서는 다른 문화들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선택지 없네. 그래서 방금 이거 설명해 준 대로 이걸 합쳐서 뭘로 적어야 돼? other가 아니라 others. 이미 컬처는 앞에 있으니까. 알겠어? 간단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거 and 앞까지가. 그럼 여기서부터 악수는 준다. 이렇게 주어 동사지. 어이? if. 명사절 if는 문주에 못 쓴다 그랬지. 무조건 부사절이지. 근데 뒤에가 ing 하면 pp야. 니네 분사 구문에 접속사 써도 되고 어떻게 돼? 안 써도 되지. 없는 걸로 치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배웠던 분사 문제로 돌아오거든? 아까 적은 거야. 악수가 하냐? 악수를 하냐? 그러니까 다음이야. 오케이? 만약에 아니 능동이면 뒤에 뭐 있어요? 을날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거 뭐야? 품사 ly 품사 수도. 또 몰라도 그냥 푸는 거야. 54. 이거 y라고 듀링 설명한 적 있나? 뭐뭐 동안 for 듀링 뭐뭐하는 동안이지. 얘네들 미안하지만 전치사고 뒤에 반드시 명사만 써요. 명사만. 선생님 아까 전치사 뒤에 동사하면 동명사 쓴다고 했잖아. 이거 동명사 안 써. 즉 이 뒤에는 ing 안 써.
while은 왜 ing가 올 수 있어?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접속사지만 무슨 구문을 만들면 그러면 while 된 ing나 pp가 올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도 아니고 그냥 중세 시대라는 명사지. 거기다가 ing도 아니야. 아니면 뭐다?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택지에 for는 없어. 듀링.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for는 선생님이 그 기간 내내 벌어졌던 일을 설명할 때 쓰고 듀링은 그 기간 동안에 한두 번씩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그럼 나 방학 동안에 먼 친척을 만났다. for를 써야 돼, 듀링을 써야 돼. 듀링을 써야 되는 거지. 방학 내내 늦잠 잤다. for를 써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그노어는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 이러면 능동. 이러면 수동이거든? 그럼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능동으로 무시했다 그러면 무엇을 무시했는지가 있어야 되잖아. 없이도 끝날 수 있는 건 수동밖에 안 되지. 무시되다. 그래서 이것도 능동, 수동 문제. 같은 거니까 또 적진 않는다. 최근에 배운 거. 선생님이 도치 지난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면서 there is, there라가 다 도치라 그랬지. 그래서 실제 주어는 어디 있는 거다? 뒤에 있는 거. 그래서 a great, 엄청난. 선생님 비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지지 말라 그랬지. 코스트야 코스트야? 츠도 써. 쓰는데 그렇게 안 써놓고 코스트라고만 썼지. 그럼 무조건 다 취급해줘야 돼. 오 17번. 자, threaten 무슨 뜻이야? 위협하다. bearing teeth,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우는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돼. 무엇으로서? 이건 해석 문제야.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는 건 위협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야 돼. 위협을 주는 것으로 간주돼야 돼. 아까 내가 주는 게 ing라고 그랬지? 뭐 동물들이 털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위협을 주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져야겠지. 해석 문제. 그다음 mistreat는 잘못 가르치다. 그럼 주어가 누구야? 애완동물이고 이거 끊게 할 수 있겠어? 관계대명사절. 그럼 이게 맞다면 잘못 길들여진 애완동물이 될 것이고 이게 맞으면 그것을 잘못 문제는 누구를 잘못 길들이다니까 을을이 여기 있어야 관계사절이 닫힌다고. mistreat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써야 잘못 길들여진 애완동물들은 될 수 있다. 의심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을. 그치? 자, 그 다음 이렇게 제목 달면 여기가 관계대명사지? 그럼 선행사 누구? something. 쉬우니까 넘어가는 거야. something 단수니까 이지. 이런 것도 있다. 수일치 오늘 세 가지. 주어 수일치, 대명사 수일치, 주격 관계사절의 수일치. 60번. 사하라가 어딘지 아니? 사하라가 어딘지 알아? 사막이잖아, 사막. 사하라. 쌍컷만 덜어낼 거야. 잘 봐. 최근에 배웠던 거야. 사하라는 가지고 있다. 지역을. 이 지역이 더 큰 지역이야. 비교급 나왔을 때 나왔지? 사하라의 지역과 미국의 지역을 비교해야 되겠지? 사하라 지역과 미국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국어는 그래. 야, 사하라의 면적이 미국보다 넓어. 정확히 말하면 뭐야? 사하라의 면적이 미국의 면적보다 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 대상은 똑같아야 되는 말이야. 오케이? 우리 그러잖아. 가은이의 키가 윤나보다 커. 키하고 윤나를 비교한 게 아니야. 가은이의 키가 윤나의 무엇과? 그래서 이게 빠지면 틀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다고 쳐봐. 문제 자체가 없다고 쳐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사하라 지역은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의 무엇보다 지역 면적이지. 그럼 이거 누구 받아야 돼? 앞에서 area 받아야 되지. on까지 있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that을 써야 돼. 근데 만약에 말은 안 되겠지만 areas였다. 그럼 뭘로 써? 도우주를 써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야, 오늘 목표가 80번이었는데 지금 60밖에 못했네. 숙제 잘 들어. 아까 늦게 온 사람도 있으니까 100번까지 니네가 정리하는 거야. 내가 다음 시간에 봐주긴 할 거야. 100번까지 답은 나와 있어. 밑에다 뭘 써보는 거야? 이게 왜 답인지를 써보는 거야.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 들으면 그 뒤에 단어를 두껍게 내가 붙여놨어. 데이 1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데이 10까지. 왜? 다음 주 화요일이야. 내 특강이 지금 목요일이니까, 그렇지? 다음 주 화요일 특강 시간까지 데이 10까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개인별로 다르게 이 단어는 나 알아요 하는 거 있어. 그건 표시하지 마. 근데 이 단어는 난 좀 아직까지 잘 못 외웠거나 좀 어색한데 그러면 예쁜 형광펜으로 그 단어만 표시를 해놔. 그럼 화요일날 내가 숙제 검사할 때는 얼만큼 표시가 돼 있는지만 볼 거야. 물론 선생님 저 다 아는 거던데요. 형광펜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강연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형광펜을 치는 과정에서 이 단어는 내가 시간 내서 꼭 외워야 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단어를 외워. 그리고 특강이 끝날 무렵에 이 단어들을 종합해서 시험을 보고 상위권자에게 내가 시상을 할 거야. 10,000원, 5,000원, 1,000원 이렇게 줄까? 단어시험 잘 보면 계좌이체 해줄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학 동안에 단어를 충분히 해서 2학기 공부할 때는 단어가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요. 오케이? 고생했어.